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요즘은 우리 전통시장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깔끔한 인테리어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상품 진열로 고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매장 구성과 상품 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신 분은요, 에듀맨 컨설팅 박광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집은 굉장히 이렇게 눈길을 끌어모은다고 할까요? 나름의 네. 차별화 전략을 네. 펼쳐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는데, 네. 그만큼 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 매장 구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구성하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지만 네. 구성을 잘 못하면 허접스러운 돌 조각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매장 설계를 어떻게 하냐 할 것인데 설계 그러면 동선을 어디다 둘 것이냐 고객과 상인의 길이 되겠죠. 점포의 길. 네. 그리고 세 면에 벽이 있는데 벽면에 선반이나 이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상품의 구성입니다. 이게 무엇을 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팔 상품들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구색을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배치를 어느 쪽에다가 배치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품 구성이 되겠고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요. 아무래도 이 상품 진열을 좀 바꾸게 되면은 매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제가 실제 매장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봤던 결과인데요. 네. 이 행거에다가 옷을 진열을 해놨다가 네. 마네킹에다 바꿔 입혔더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올려봤어요. 이제 실험하는 거니까. 네. 올려놨더니 그래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걸 보면 진열이 그렇게 중요한 매출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상품 진열에도요, 그 상품에 대한 그 관찰, 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품 진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선 그 밖에서 봤을 때 네. 고객이 들어오고 싶은 저 전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간판이라든지 문의 크기라든지 거기 상품의 특징이나 상점의 그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신미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과거에는 우리가 상인이 판매하는 곳을 매장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 고객이 구매하는 매자 이런 매입하는 매자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무대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시장 통로에서 내 점포를 좀 내가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그 이해가 우선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 상인은 그 상품에 대해서 전국에서 내가 제일 박사다 이쯤은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고객이 이것을 필요할 때는 왜 필요하는지, 이 상품이 소재가 뭐라든지, 이용할 때의 가치가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삶을 이해를 하고 생활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 아시죠? 네.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오늘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깜짝이야. 네. 무슨 이파리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이파리?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자, 이 가게가 부자가 된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원시장. 이곳에 특색 있는 매장 구성으로 대박을 터뜨린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 저쪽에서 본 것 같아요. 아우 깔끔하죠. 위생에도 신경 많이 쓰고. 영광과일. 과일 가게에 나뭇잎이 있다?
손님들이 알려준 대로 과일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다른 매장과의 차별화가 확 느껴집니다. 과일 옆에 나뭇잎으로 장식을 해서 마치 나무에 달려있는 듯 싱싱함이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땅에다가 놓고 그냥 박스 몇 개 놓고 종이 박스 같은 거 놓고도 이렇게 진열을 했었어요. 근데 고객님 분들도 예전에처럼 막 땅에 있는 거를 사가시는 게 아니고 진열을 어느 정도 이쁜 걸 자꾸 가져가시려고 오기도 하고, 아무튼 진열 깨끗하게 한 뒤부터는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상승했고. 또한 일률적인 높이가 아닌 계단식 진열과 과일 하나하나에 가격이 적힌 편말이 붙어 있어 고객들이 쇼핑을 하기 편리한데요. 이렇듯 작지만 큰 변화가 많은 단골 손님을 만들고 아낌없이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품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신선해 보여요, 과일이 조금 더. 그래서 여기서만 사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네. 신원시장에는 깔끔한 진열이 돋보이는 가게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 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전통시장의 점포는 보통 매대만 깔끔하게 진열해 놓기 마련인데 이곳은 매장 안까지 건어물을 깔끔하게 진열해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앞에는 빨리빨리 먹는 식품, 뒤에는 좀 가끔 사는 거, 좀 뜸한 거. 저거 3번 살 때 이건 한 번 살 수 있는 물건. 이쁘게 해야지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이뻐야죠. 서랍식 진열로 물건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진열을 해뒀는데요. 이러한 진열 때문인지 평일 오후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열과 매장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신원시장. 그 이유가 있을까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시장 사업,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 3년간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물건들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전에는 물건들을 매대 쪽으로만 내놓고 밖으로만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점포까지 깨끗하게 해서 손님들이 점포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로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신원시장. 신원시장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신원시장을 다녀와 봤는데 네. 이 야자수 잎사귀를 활용해서 과일을 진열해 놓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산뜻하고요. 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객에게 이 주목하게 하는 것. 네온 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주목도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구매 심리 7단계라는 게 있는데 주의를 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그 사용할 때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그래서 욕망을 갖게 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최종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 첫 번째 단계가 주목을 끌게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게 참 효과적이고요. 또 이제 과일 가게는 대부분이 이제 붉은색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색인데 파란색이 있으니까 상품에 빨간색이 더 돋보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과일은 떨어진 것인데 이것도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런 진열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색상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상당히 아주 좋은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를 구매를 할 때에 색상, 디자인, 원단, 가격 이 4가지가 구매 검토 시의 중요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색상을 가장 중요시해서 보죠.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아 진열을 해야 되겠다. 같은 색깔끼리 모아서 진열을 하는데 상인들은 같은 색깔끼리 모으지를 않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진열하는데 상인은 정성을 들여서 알록달록하게 했지만 고객 입장이 그 가게에 와서는 오수선하고 혼란스럽죠, 약간. 혼란스럽고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가 있고요. 네, 네. 또 모아 진열이 필요한 것은 빨강색이라 하더라도 빨강색의 그 순환대로 이렇게 진열해서 아주 진한
덜 진한 채색도를 네, 따라서 이렇게 예. 하면 비교 구매가 가능한데 빨간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해 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상품 진열할 때요, 이 좌우 배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 눈이 먼저 가는 곳이 있고, 뭐 어느 쪽을 더 주목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저 책을 공부할 때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훈련이 잘 돼 그렇죠, 있죠. 이렇게 보죠. 그래서 매장에서도 이 왼쪽에 우선 중요한 것들, 시선을 끌고 싶은 것들, 뭐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왼쪽에다 놓고 우리가 골든 존, 진열의 골든 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눈높이에서 한 그 1m 정도에서부터 뭐 한 1m 40 정도, 이 정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그런 높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세히 상품을 보게 하는 거는 수평 진열이 좀 낫습니다. 네. 근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점포에 변화를 주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수직 진열이 그런 게 이제 좋죠.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요, 청결함과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매장 구성을 아주 잘한 그런 곳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서울 망원동 월드컵 시장. 이것은 1975년 성산시장에서 독립해 나온 10여 명의 상인들이 주택가에 노점을 시작하면서 개설된 곳인데요. 이후 상인들의 노력으로 시장은 꾸준한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진열은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수시로 이제 상인 대학 같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 손님 응대하는 어떤 그 서비스업에 대한 기본 자질도 양성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진열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점차 향상이 된 거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점포들 중 서울시 전통시장 최우수 점포로 선정된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 삼일수산입니다. 다른 생선 가게와의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생선들을 얼음 위에 무작위로 진열해 놓은 일반 생선 가게와는 달리 모든 산물을 유리 진열장 안에 넣어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기 전에 유리 없을 때는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날아다니는 게 있잖아. 파리도 있고 고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생선이 신선도가 한정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반응이 좋아요. 냉동이 아닌 그날그날의 생물을 팔다 보니 사장님은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고민 끝에 유리 진열장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정말 신선해 보이죠? 여기는 다 유리관 속다 싱싱하잖아요, 깨끗이. 신선하고 안전해 보이네요. 벌레가 안 앉으니까. 유리 진열장 덕분에 생선 비린내도 덜 나고 깔끔합니다. 예, 이제 소문나서 많이들 오셔요. 먼데 이사 가신 분들도 또 오시더라고. 우리 집 못 잊어서. 한 20%는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족발집, 반찬가게, 정육점 등 특색 있는 매장 구성으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포들이 많은데요. 특히 스티로폼 안에 육류를 깔끔하게 진열해 놓은 정육점이 눈에 띕니다. 상자 안에 정갈하게 진열해 놓아 갖가지 고기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별도로 이게 숙성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열을 했죠. 이런 진열 구성에 대한 사장님의 노력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며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장 실내에서 깨끗하게 하시니까 육안으로 보기도 좋고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숙성실을 다 보이도록 설계해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감춰져 있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낫죠. 시각 욕구가 있으니까. 냉장고에다 가둬놓고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면서 숙성시키는 게 훨씬 그 사람한테도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월드컵 시장을 다녀봤는데 네. 보통 이렇게 얼음 위에다가 생선 진열해 놓는데 여기는 유리 진열장으로 이렇게 뚜껑까지 있어서 네.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생선을 그 유리 박스,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유리로 이제 덮어놔서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위생적이죠. 네. 파리도 덤비지 않고. 그렇죠. 네, 위생적이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요. 얼음을 보통 하루에 5만 원어치 정도 사용을 하는데 유리로 덮어놓으니까 얼음이 3만 원, 암만 있어도 3만 원어치 뿐이 안 쓴다는 거예요. 절약이 많이 되네요. 덜 녹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선이 변질이 되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 없이 더 오래 이렇게 판매할 수, 신선하게 팔 수 있어서 유리 상자 이렇게 하고 한 값을 본절을 뽑고도 남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선식품의 진열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가 뭐 보륨 진열이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방사선 진열이라 하기도 무슨 하는데 얘기인가요?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방사선 진열의 개념처럼 움직이는 생선이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형태로 날아가는 형태로 이런 게 이제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데 가면은요. 북어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솟아서 놨습니다. 그래요? 네. 또 생선도 얼음에다가 이렇게 눕혀놓는 게 아니라 얼음 밑에다가 이제 몸은 두고 이 상체를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뭐 이런 훨씬 더 것들이 신선해 이제, 보일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질감 있게 진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네. 네, 이렇게 그 매출 증대를 위한 그 진열 뭐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네,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요. 그 중에 이제 VMD 교육,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비주얼은 뭐 보여지는 거, 머천다이징은 개별 상품이 아니라 점포나 그 상품을 묶었을 때 효력을 더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3요소 그러면은 상품, 점포, 상인이 고객에게 가치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머천다이즈 그러면 하나하나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이고 머천다이징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상품을 묶었을 때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머천다이징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제 시장 교육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들로 항상 붐비는 그 해외 전통 시장의 경우 상품 진열을 이색적으로 정말 잘 해놓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영국의 그 런던의 바로우 마켓은 그 생선에 전등이 들어오게 이렇게 생선 입에 입에다가 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고 가까운 이제 일본의 경우 오사카에 가면 쿠로몽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이 근간에 2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즉석식품들을 이제는 점포 내에서 이렇게 걸터 앉는다든지 그 매다에 턱을 놔서 얹어놓고 먹는다든지 거기서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점포들이 그 구로몽 시장이 10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한 30점포 이제 먹고 가는 전통시장의 점포로 변해가고 있다. 소비자의 생활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매장 구성과 진열, 상품 포장에 신경을 써서 매출을 많이 올린 그런 가게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양천구에서 가장 북적이는 전통시장으로 유명한 신영시장입니다. 신영시장은 상인들 간의 엄격한 자체 규약으로 물건의 품질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수시장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도 황금 개선 사업을 통해서 차량 2대가 이렇게 교역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쾌적한 그리고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손님들도 많이 증가돼서 하루 이용객이 한 15,000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넓고 쾌적해진 신영시장.
그런데 고객들이 신영시장을 찾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백화점 못지않은 진열로 시장의 품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많은 점포 중 회장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건어물 상임 회장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건어물 가게. 하나하나 소포장되어 있는 건어물부터 유리 상자 안에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는 건어물까지 정말 자랑할 만하네요. 일반 건어물 가게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깨끗하고 미생적이고 잘 보이고 손님들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 신뢰감도 쌓이고 하니까 반응 물론 아주 굿이죠. 베리굿. 이거 너무 깨끗하게 해놔서 좋다고. 건어물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 계단식으로 진열되어 있어 제품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 하나하나에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손님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비닐에다 좀 붙여주세요. 예, 깔끔도 안 해 여기. 여기서 처음 싸봤는데 깔끔도 해. 예, 여기 잘 와요. 아니 여기 건어물 같은 것도 맛있고 깨끗하고 육수 같은 거 내면은 깔끔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가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정육점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정육점이 고기를 주문하면 바로 썰어주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고기를 종류별로 개별 포장해뒀는데요. 단면을 볼 수 있어갖고 마블링 같은 것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갖고요. 너무 좋아요. 등심하고요, 치맛살하고 부채살하고 주세요.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보니 손님들이 주문하기도 편한데요. 주문받은 고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쁘게 담아 깔끔하게 포장한 뒤 손님에게 건네줍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부위도 살 수 있고 맛있어요. 제가 이 경력이 오래돼서 백화점 출신이다 보니까 백화점처럼 보기 좋게 질 좋은 고기를 재래시장에서 사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점포들까지 세단장한 신영시장. 절대 이 깔끔하다고 해서 뭐 백화점처럼 고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여기 시장에 맞는 수준으로 팔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찾아주세요. 네, 신영시장을 다녀와 봤는데 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상품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신영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상자로 써서 거기다 건어물을 멸치라든지 오징어채라든지 이런 거를 진열을 해놓으면은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상품 보호에도 좋고 품위에도 좋고 고객들의 쇼핑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데도 좋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색적인 어떤 진열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매장. 저도 한 군데 생각이 나는데 떡집이었거든요. 네. 어떤 시장 갔었는데 떡집이었는데 거기 그 옛날 그 떡 만드는 뭐 그런 도구, 기구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네. 뭔가 마음도 따뜻해지고 네. 참 어울리는 그런 진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출을 이제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건데 마천중앙시장에 쌀가게가 있습니다. 이 쌀가게는 이제 바닥에는 그 평상 위에다가 이제 뭐 쌀 등 각종 잡곡류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이 천정이라든지 문 밖에다가는 이제 지게 지고 가는 아저씨 또 뭐 물레방아라든지 널뛰기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손님들한테 아주 대박이 나고 있고요. 그런 뭐 특징적인 진열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한 생활용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적인 뭐 그 진열 방법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실까요? 우선 그 상품이 어떤 용기에 사용이 되느냐, 그 상품이 사용될 때 무엇으로 사용이 되느냐 관련되는 것들을 옆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거기다 담아 놓는다든지 그래서 구매 심리를 촉진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주의 흥미 연상 흥미를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용되는 장면을 연상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구매 의욕을 촉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배치를 좀 소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고객이 구매 의욕이 촉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장 구성과 진열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이나 뭐 교육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7년도서부터 그 점포를 진열을 도와주는 전문 컨설턴트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개 시장에 한 시장당 10점포 정도, 그래서 200점포 정도를 진열을 완전히 좀 바꿔주는 그런 이제 사업도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교육으로 얘기하면은 상인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차례를 하죠. 20번을요. 하루에 2시간씩. 그거 받고 나면은 이제 유통 전문가, 시장 전문가가 되고요. 새로운 방법들을 점포 경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매장 구성과 진열 그런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시장 근처에 또 우리 점포에 오시는 손님의 그 거실이 단정하고 깨끗한가, 우리 점포가 더 깨끗하고 단정한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고객들의 그 주거 환경보다 우리 점포는 더 고급스러워야 되겠다. 비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정리정돈 잘 해놓고 이런 점포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적용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돈이 드는 알찬 정보 갖고 꿀단지 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